오늘은 우리 시대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아이들의 인터넷, 유튜브 사용, 그리고 이런 이제 수많은 정보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정보를 좀 엄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일부 내용들이 있는데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먼저는 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지과학계의 거장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분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인터넷 시대가 바로 무법천지, 예전에 서부시대 있죠. 서부시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아니면 아이들이 쓰는 어떤 인터넷 어떤 사용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터넷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정보 습득하는 양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넷 이전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정보를 찾았을까요? 먼저는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 여쭤봤겠죠.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책이 있다면 관련된 책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에 남는 건 도서관에 가서 정보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정보 검색을 합니다. 이 도서관의 정보 검색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명한 학자들의 정보, 아니면 백과사전, 또는 이전에 나왔던 신문 정보, 예전엔 오프라인으로 신문도 막 이렇게 수집해서 거기 있었잖아요, 도서관에. 그리고 일반 도서들. 말하자면 인터넷 시대 이전에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할 때는 약간 검증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좀 신뢰가 가능한 정보들을 습득을 했는데, 습득을 하기 위해 도달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 이후 시대이죠. 인터넷 이후 시대가 됐을 때는 컴퓨터를 엽니다. 네,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로 열죠.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는 유튜브. 요즘 아이들은 사실 초등생들은 검색하라 그러면 저희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켰다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를 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뭔가 키워드를 검색하죠. 이 검색 행위는 사실 정보 찾기는 정말 쉬워졌어요. 몇 초 안 걸리는 속도로도 찾을 수 있죠. 근데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인터넷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정보의 검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배우는 어떤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를 배우는 방법이 암묵적으로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게임, 그리고 언어 같은 것들, 영어를 저희가 배우거나 집중훈련을 할 때, 집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요럴 때 이런 정보들은 암묵적으로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듣는다가 있습니다. 이 명시적으로 듣는 것은 강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의 강의라든지 학원 선생님의 강의, 온라인 인강, 이런 모든 것들을 명시적으로 듣는 거죠. 세 번째 정보를 배우는 방식은 바로 스스로 알아낸다인데요. 이 스스로 알아내는 거는 앞서 얘기 드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든, 엄마한테 물어보든, 사전을 찾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이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알아내는 정보들이죠.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당연히 명시적으로 듣는 어떤 행위보다 스스로 알아낸 것이 훨씬 장기 기억에 좋습니다. 하버드 물리학의 에릭 마즈루 교수가 동료 교수법에서 처음으로 거론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꾸로 교실 있죠. 플립 러닝이라고 요즘 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를 처음에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뭔가를 배워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가장 기억을 하기에 좋다라는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미네르바 스쿨이나 세인트 존스 학교, 아니면 필립스 엑시트 고등학교, 이렇게 원탁 테이블로 이제 토론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사실 이 플립 러닝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비포와 애프터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했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정보를 배우는 우리가 방식 세 가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에 넥스트의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도 불리는 산업혁명,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AR, VR,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떻게 정보를 검증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첫 번째는 이제는 특정 사실을 아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를 습득하는 건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은 이 특정 사실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해외 뉴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르친다든지, 그 최근에 위키피디아 이렇게 보시면 위키피디아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편집을 하고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뭐 어떤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일부 개인의 잘못된 의견,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보 신뢰도가 높은 정보 출처를 찾으라는 의미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이 찾은 정보가 이제 타당한지 출처를 검증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살짝 나왔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나온 정보지, 아니면 어느 백과사전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가 확인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도서관 가서 찾으면 그 정보가 맞다고 그냥 신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보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이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걸 설명해 준다거나, 요거는 뭐 교육부 자료네, 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신문 기사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 이전부터 이제 그 이학습터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유튜브에 연결된 정보, 다양한 정보들도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그 전에 한번 검증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정보를 좀 찾아보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답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정말 정답일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정답의 지식이 이전 시대에는 잘 맞았는데 지금 시대에 상황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이 지식도 변형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 본인이 이제 가진 지식이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도 같이 담아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아이에게 이런 거는 뭐 찾아보지 마, 이건 좋지 않은 정보야, 이 유튜브 영상은 틀린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생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정보를 그냥 차단할 것인가, 좋지 않다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그 시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숱한 정말 한 뭐 수십만 개의 정보가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가지의 알짜 정보를 빠르게 찾는 기술, 그거를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 방법으로 아이가 좋은 정보들을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들, 아니면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 필요한 정보들, 정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 대학 가서 논문을 쓸 때 출처 정보를 밝히지 않아서 어떤 이슈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출처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아이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게,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구글은 이제 키워드로 검색하는 형태니까 그런데, 네이버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쫙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여기 이제 혹시 나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뉴스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의 기관들을 더 신뢰하는데 이런 것들이 편집돼서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또는 제가 그 키워드로 넣었던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를 들어서 논문에 대한 자료, 검증된 자료들이 제일 상단 결과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역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좀 이렇게 그 정보를 검색하면서 잘 정리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쓸데없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예전에 정보가 없을 때 얻었던 정보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이 변화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중에서 한 10가지의 좋은 정보를 예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얻기도 하고, 그리고 훨씬 깊이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검색하는 능력만 잘 길러주면 아이가 뭐 지식을 쌓고 외우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불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로 잘 엮고 그리고 그걸 검증하고 그리고 본인의 비판적인 사고를 잘 넣는다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는 방법들은 정말 우리 세대랑은 다르구나. 그걸 계속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뇌를 사실 이 책이 되게 제가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살면서 뇌를 좀 클린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더 좋은 어떤 내용들로 그 뇌를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실 읽게 된 책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